안녕하세요, 성희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시그널과 슬롯 그리고 이벤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은 저희가 시그널과 슬롯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시그널과 슬롯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사용자정의 그 시그널과 슬롯 같은 경우에는 MOC라는 그 유틸리티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MOC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저수준의 이벤트와 고수준 이벤트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이벤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용자 정의 이벤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벤트라는 것은 우리가 그 1장에서도 봤지만 GUI 프로그램은 이벤트 기반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키보드를 눌렀거나 아니면 마우스로 어떤 거 누르게 되면 마우스를 이동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윈도우 시스템에서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고요. 요거를 어플리케이션이 메시지를 받아서 뭐 화면에 출력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동작을 하는 어떤 이벤트 기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용자의 요청에 대해서 응답을 하게 되고요. 프로그램이 동작하면서 계속적인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벤트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툴팁마다 이제 고유한 처리 방식이 있는데 일단 큐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봤듯이 시그널과 슬롯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MS 윈도우즈의 뭐 MFC 같은 경우는 메소드 맵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X 윈도우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 툴킷 중 하나인 모티프라든가 그 GTK 같은 경우는 콜백 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 함수를 사용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벤트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함수의 이벤트 처리를 보게 되면요. 일단 먼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콜백 함수가 있는데 뭐 모티프나 GTK와 같은 그 위젯 그 툴킷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떠한 처리를 위해서 처리될 함수를 일단은 콜백 함수를 만들게 됩니다. 이 콜백 함수를 이벤트가 처리하기를 원하는 부분에서 연결을 함으로써 그 우리가 그 전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콜백 함수의 포인터로 처리되는 함수를 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컴파일 시에 이 처리되는 그 콜백 함수의 그 인수를 검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콜백 함수의 어떤 그 함수는 처리된 함수와 강력하게 거의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콜백 함수의 함수형이 미리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상 함수라는 게 있는데 가상 함수 같은 경우에는 위젯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할 때 이 이벤트를 처리할 함수를 가상 함수를 미리 구현을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그 이벤트를 처리하고자 할 때는 이 가상 함수를 재정의해 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이벤트에 대한 가상 함수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산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큐티에서 사용하는 시그널과 슬롯 구조를 보게 되면요. 큐티에서는 그 객체 간에 그 메시지 전달을 하기 위해서 시그널과 슬롯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시그널과 슬롯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는 Q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는 클래스로 한정이 되어 있고요. Q 오브젝트 클래스에 다음과 같은 메소드를 또 제공하고 있는데 뭐 시그널과 슬롯을 연결한다든가 아니면 연결되어 있는 시그널과 슬롯을 해제한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시그널을 잠시 블록을 해놓는다든가 뭐 그 다음에 뭐 트럭을 연결 가능하는 지원하는 이런 보호 함수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그널과 슬롯 같은 경우에는 GUI의 이벤트 루프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시그널과 슬롯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의 슬롯과 연결이 되는 게 일반적인 거지만 하나의 시그널이 뭐 두 개의 시그널과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의 슬롯이 두 개의 시그널과 연결하는 것도 서로 가능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그널과 슬롯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사용자적인 시그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듯이 헤더 파일의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헤더 파일에 다음과 같이 시그널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시그널을 선언을 하면 되고요. 슬롯 같은 경우에는 헤더 파일에 접근 지정자를 가지고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프로텍트라든가 퍼블리시라든가 뭐 프라이빗 같은 그 접근 지정자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슬롯을 이용해서 사용자 정의 슬롯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슬롯을 지정한 후에는 항상 아래에서 슬롯을 처리할 함수를 구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슬롯의 정의 부분은 그 클래스 안에 그 정의가 되게 되는데요. 요거는 헤더 파일에 우리가 .h라는 헤더 파일에다가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슬롯의 구현 부분은 .cpp 파일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정의의 시그널과 슬롯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클래스의 선언부 바로 아래쪽에다가 Q 오브젝트를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Q 오브젝트가 정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까 앞에서 봤듯이 그 슬롯과 시그널에 선언하는 거를 헤더 파일에다가 기술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현하는 거를 우리가 CP 파일에다가 쓰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램 하다 보면 그 클래스의 정의 부분과 구현 부분을 하나의 헤더 파일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그 CP 파일에 넣어야 될 구현 부분이 헤더 파일에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사용자 정의의 어떤 시그널과 슬롯을 하기 위해서는 MOC라는 단계를 한 번 더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MOC 그 메타 오브젝트 컴파일러를 동작하게 될 때 이 시그널의 슬롯의 구현 부분이 아래쪽에 있게 되면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클래스의 정의 부분은 헤더 파일에 위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현 부분은 .cpp 파일에다가 위치를 해주셔야 나중에 MOC를 하게 될 때 문제가 없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슬롯과 시그널을 연결을 하거나 해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슬롯과 시그널을 연결할 때는 일반적으로 Q 오브젝트에 커넥트라는 메소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커넥트 시그널을 보내 객체, 그 객체의 시그널, 슬롯을 가지고 있는 객체, 그 객체의 슬롯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반드시 그 시그널은 우리가 시그널이라는 매크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앞에 묶어주셔야 되고요. 슬롯은 슬롯이라는 매크로를 이용해서 앞에 묶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그널과 슬롯에 그 전달되는 그 인수의 타입은 똑같아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전달하실 때 인트에 인트나 이러한 우리가 변수의 종류만 넘겨주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직접 값을 넘겨주시려는 분이 계시는데, 뭐 예를 들면 인트 밸류 이렇게 넘겨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밸류라는 변수의 값을 직접 이쪽으로 인트로 넘겨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변수의 타입만 가지고 왜 넘겨줄 수가 있지 직접 값을 넘겨줄 수는 없고요. 그 다음 디스커넥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커넥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다음과 같이 사용하시면 되는데, 뒤에 있는 것은 뒤쪽에 이제 생략이 가능한데요. 그 Q 오브젝트 디스커넥트 관련해가지고 어시스턴트 찾아보시면 뭐 여러 가지의 디스커넥트에 대한 다양한 메소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결된 시그널과 슬롯 같은 경우에는 QT에 객체가 소멸되면 자동으로 연결이 해제됩니다. 근데 이제 연결 도중에 중간에 해제를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디스커넥트 메소드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연결을 해제를 시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시그널 처리해가지고 뭐 다음과 같은 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그널은 우리가 이제 어떤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은 뭐 키보드로 우리가 라인 에디터 같은 경우에 엔터키를 누르거나 할 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사용자가 어떤 버튼을 눌러진 것처럼 뭐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특정 시그널을 원하는 순간에 발생을 해보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emit라는 메소드를 이용하셔가지고 발생을 시키면 되는데요. 뭐 사용자가 원하는 순간에 시그널을 딱 한 번 발생을 해줍니다. 그 다음 이제 시그널을 잠시 이제 블로킹하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슬롯을 불러지게 되는데, 뭐 슬롯의 값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뭐 슬롯을 잠시 블로킹, 시그널을 잠시 블로킹해서 뭐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그 버튼에 연결되어 있는 슬롯을 동작을 시키지 않고 싶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블록 시그널스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시그널을 블록하거나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뭐 밑에 예제같이 시그널을 이렇게 블록을 툴을 주게 되면 블로킹이 되게 되고요. 뭐 위젯의 어떠한 속성 같은 걸 설정을 한다던가 이런 거를 해주시고, 뭐 블록을 블록에 있는 시그널을 해제를 시켜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우리 시그널 블록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메타 오브젝트 컴파일러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MOC는 우리가 앞장에서 처음에 이제 QT를 시작할 때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MOC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자 정의의 시그널과 슬롯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QT의 헤더 파일에 클래스의 정의 부분에서 예를 들면 클래스 my 위젯 쓰시고 사용자 정의의 시그널을 사용하시려면 항상
뭐 Q 오브젝트를 상속을 받는 클래스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앞에 항상 Q 밑줄 오브젝트라는 거를 대문자로 이렇게 써주시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Q 메이크를 하게 되면 그 Qt 헤더 파일 검사에서 사용자 정의의 그 정의한 시그널과 슬롯에 대한 소스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Qt에서 사용하는 시그널과 슬롯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C++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 정의의 시그널이나 슬롯 같은 걸 사용을 하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C 컴파일에서 에러를 발생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그널을 선언할 때 시그널스라는 거를 이용해서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C++의 이해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컴파일할 때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뭐 이러한 것이라던가 우리가 이제 사용자의 시그널과 슬롯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어떠한 코드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런 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메타 오브젝트 코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C++ 코드를 컴파일을 이용해서 Qt 코드를 컴파일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코드가 이러한 메타 오브젝트 코드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메타 오브젝트를 코드를 만들어주는 컴파일러가 MC 컴파일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Qt의 이벤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GUI 어플리케이션은 앞에서 말했듯이 일반적으로 사용자 이벤트에 대해서 응답을 하게 되는데요. X 윈도우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때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벤트 Q에다가 이거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GUI 어플리케이션은 이벤트가 들어온 순서대로, Q에서 들어오는 순서대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Qt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Q 어플리케이션의 exec이라는 함수를 위해서 메인 이벤트 루프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 Qt의 Q 어플리케이션이 이벤트를 받아서 해당 이벤트를 원하는 위젯에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위젯이 끝날 때까지 저희 이벤트 루프를 Q 어플리케이션 exec에 계속 돌면서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Qt나 X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벤트 종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벤트 종류로는 저수준의 이벤트와 고수준의 이벤트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준 이벤트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어떤 의도된 행위가 아니라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이벤트가 되는데요. 물론 이제 마우스를 잡고 이동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사용자가 마우스로 자꾸 이동하는 게 아니라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 자꾸 이동을 할 때는 마우스의 이동은 의도된 행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에 버튼을 클릭을 하는 경우에도 예를 들면 우리가 버튼을 클릭을 하는 경우에 푸시 버튼에서 클릭하는 경우에는 의도된 행위가 있지만 윈도우 내에서 클릭을 한다던가 아니면 마우스의 어떤 클릭 이벤트를 받을 수 없는 위젯에서 클릭을 하는 경우에는 의도된 행위가 아니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키보드 눌림이라든가 포커스 등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용자의 어떤 의도된 행위가 아니라 그러면 저수준의 이벤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Qt에서는 이런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나중에 뒤에 보시겠지만 이벤트 핸들러라는 것을 재구현해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고수준 이벤트 처리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들입니다. 그래서 고수준 이벤트 처리는 사용자의 의도된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벤트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우스로 푸시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에 의도된 행위가 되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라인 에디터에서 엔터키를 친다던가 이런 거는 의도된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고수준 이벤트는 우리가 앞에서 처리했듯이 마우스로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클리크드라는 시그널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과 슬롯을 연결하는 그래서 슬롯 구조를 사용해서 고수준 이벤트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수준 이벤트를 처리하는 거는 앞에서도 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뒤에서부터는 저수준 이벤트를 처리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수준 이벤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뒤쪽에서 보시면은 이벤트 핸들을 재구현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벤트의 종류를 일단은 먼저 보시는 게 이벤트 처리하는 것을 볼 때 좀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관련된 것들은 보통 이벤트 관련된 것들은 Q 이벤트 클래스라는 거에서 많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Q 이벤트 클래스는 모든 이벤트의 어떤 기본이 되는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이벤트는 Q 이벤트의 타입이라는 값으로 우리가 받아올 수가 있는데요. 이벤트의 종류를 보게 되면 타이머 이벤트라든가 마우스 이벤트라든가요. 그 다음에 키보드 이벤트라든가 포커스 관련된 이벤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가 위젯 안으로 들어오거나 위젯에서 나가거나 아니면
갱신이 페인트가 필요하거나 위젯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크기가 조정이 되거나 아니면 휠마우스 같은 이벤트라든가 그 다음에 뭐 윈도우가 활성화가 되거나 비활성화가 되거나 뭐 아이콘이 바뀌었다든가 그 다음에 기본 어플리케이션의 팔리트가 변환을 했다든가 뭐 클립보드가 변환을 했다든가 그 다음에 드래그와 드롭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이벤트들도 있고요. 뭐 사용자 정의 이벤트와 같은 이벤트가 이벤트 클래스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수준의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벤트 메소드를 통해서 뭐 감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벤트 발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Q 오브젝트의 이벤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벤트를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Q 이벤트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벤트고요.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참이 반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는 우리가 이빙수 1을 통해서 발생한 이벤트를 감지하고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수준이나 뭐 객체 수준의 이벤트를 감시해서 뭐 모니터 하나 선발할 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뭐 뒤에서 보게 되면 뭐 다음과 같이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Q 이벤트의 이벤트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 이벤트 인수의 타입을 보게 되면 이게 뭐 키프레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유저가 디파인하는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서 적절한 이벤트를 우리가 중간에서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Q 위젯 클래스에서의 이벤트 처리를 보게 되면요. Q 위젯에서는 이벤트 처리와 관련해가지고 여러가지 이벤트 핸들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저 수준의 이벤트를 처리를 하게 될 때는요. 위에 있는 그 이벤트 핸들러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공하는 뭐 이벤트 핸들러를 보게 되면 뭐 마우스 프레스 이벤트라든가 뭐 마우스 릴리즈 이벤트라든가 마우스 더블 클릭 이벤트나 무브 이벤트나 뭐 키와 관련된 이벤트도 있고요. 포커스 관련된 이벤트나 뭐 휠 이벤트나 엔터 이벤트나 뭐 이런 이벤트들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Q 위젯의 Q 이벤트에 나와 있던 그 이벤트들과 거의 똑같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QT를 프로그램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벤트 핸들러를 보게 되면요. 일단 뭐 페인트 이벤트 같은 게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그 위젯을 뭐 그림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그 화면에 뭐 위젯을 그릴 필요가 있을 때 그 불려지는 이벤트가 페인트 이벤트가 되고요. 뭐 마우스가 눌려졌을 때 뭐 하는 거라든가 뭐 마우스가 이동을 했을 때 커서가 이동을 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라든가 그 다음에 뭐 마우스를 뭐 더블 클릭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라든가 아니면 위젯의 크기가 변경되거나 위젯이 이동하거나 뭐 창이 닫혀질 때 발생하는 이러한 이벤트 핸들러들이 있습니다. 뭐 이러한 이벤트 핸들러들 위에도 우리가 Q 위젯에서도 앞에서 봤던 이러한 이벤트 핸들러들은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어시스턴트에서 Q 위젯을 찾으셔가지고 각각의 이벤트 핸들러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씩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벤트 필터가 있는데요. 이벤트 필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Q 오브젝트에 전달되는 이벤트를 미리 받아서 처리할 수가 있는 함수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벤트 필터를 그 Q 어플리케이션에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오브젝트에다가 우리가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벤트 필터를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Q 위젯에 이벤트 핸들러를 재구현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Q 위젯에 있는 이벤트 핸들러를 구현하게 되면 우리가 각각 그 클래스를 만들 때 이벤트 핸들러를 각각 또 따로따로 구현을 해줘야 되지만 이벤트 필터를 만들게 되면 이 처리할 함수를 만들게 되면 처리할 함수를 하나를 만들어서 여러 개의 클래스에 우리가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코드를 뭐 낭비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벤트에 통일성을 준다 할 때 좀 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필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벤트 필터 함수를 뭐 제공하시면 되는데요. 뭐 다음과 같이 이벤트 필터가 있는데 뭐 이게 오브젝트의 대상이라든가 뭐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벤트를 처리할 건가를 제공하면 되고요. 이점값이 true인 경우에는 이벤트를 전파하지 않고요. false인 경우에는 이벤트를 다음으로 계속 전달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벤트 필터 함수를 제공한 후에는 이벤트 필터를 설치하실 때는요. 뭐 Q 오브젝트에 install 이벤트 필터를 이용해가지고 이벤트 필터를 그 원하는 그 객체에다가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한 객체에 여러 개의 이벤트 필터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last in first out 순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등록된 것이 처음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큐 어플리케이션의 이벤트를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모든 이벤트를 선별해서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큐 어플리케이션에 필터를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큐 어플리케이션에서 설치된 필터는 어떤 유저 필터보다 먼저 호출을 하게 되고요. 보다 이제 완벽한 제어를 위해서는 뭐 큐 어플리케이션의 notify 메소드를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보다 완벽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제를 보시면요, 뭐 다음과 같이 우리가 move 이벤트 관련되어 있는 예제가 있는데요. 뭐 다음과 같이 move 이벤트를 우리가 제어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다음과 같이 시그널 핸들러를 다음과 같이 이벤트 핸들러를 다음과 같이 아래에서 재구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벤트 핸들러를 프라이빗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벤트 핸들러는 일반적으로 형은 그 큐에서 선언되어 있는 것처럼 똑같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 핸들러를 뒤에서 이제 사용을 했는데요. 이벤트 핸들러를 뭐 다음과 같이 우리가 생성자에서는 그 레이블에 그 글자를 헬로 월드라고 써주시고요. 다음과 같이 이벤트 핸들러를 재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보시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현재 좌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킬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게 무브 이벤트입니다. 마우스 무브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마우스의 커서를 이동한다고 해서 값이 변경이 되는 게 아니고요. 마우스로 창을 잡고서 이동을 하셔야지만 실제적으로 값의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이벤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벤트를 작성하고 싶으면 먼저 객체를 먼저 만드시고요. 그 안에서 큐 어플리케이션에 뭐 샌드 이벤트나 포스 이벤트 메소드를 호출해서 이벤트를 불러주면 됩니다. 샌드 이벤트 메소드 같은 경우는 이벤트를 큐에 넣지 않고요, 바로 처리를 하게 되고요. 토스 이벤트 메소드 같은 경우는 이벤트를 큐에 넣었다가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벤트를 큐에 넣기 때문에 그 앞에 큐에 이벤트가 있는 경우에 이벤트를 먼저 처리를 하고 나중에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의 번호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뭐 이벤트의 번호는 1000보다 크고 65,535보다 적은 값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사용자 정의 이벤트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그 큐티의 이벤트에 대해서 봤는데요. 뭐 고수준의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뭐 시그널과 슬롯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MOC를 이용한 뭐 메타 오브젝트 코드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저수준의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뭐 이벤트 핸들러라든가 뭐 이벤트 필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봤습니다.